자, 9월 23일 부경 경마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마지막 주이기는 한데 또 부산 경마장 입장에서는 또 9월 30일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 주 경마는 9월 30, 10월 1, 10월 2. 예, 이게 이제 9월의 마지막 경주 주간으로 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날씨들이 많이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들의 변화, 특히나 이세마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세마, 경매마 한정 경주들이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서 다 열리죠. 서울에서는 이제 문화일보배가 열리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아름다운 질주 스테이크스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래 발전 기대치들이 있는 이세마들이 좀 그쪽 경주도로 좀 가 있기 때문에 금주에 출전하는 이 이세마필들은 글쎄요, 뭐 발전 기대치가 그렇게 높다, 뭐 이렇게 보이는 마필들은 아닌데, 그래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말들은 좀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부산 1경주, 2경주가 분할이 됐죠. 그래서 출전 두수가 각각 8두입니다. 이 두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게이트들을 다 꽉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주부터 좀 달라진 모습이 전체적으로는 좀 그 경주 전개가 좀 안정화돼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처럼 그러니까 올 초, 뭐 여름 이럴 때처럼 막 정신없이 터지고 뭐 이러는 경주들이 이렇게 많이 눈이 띄지는 않는데, 다만 제가 요즘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 능력 없는 인기마, 다시 말해서 뭐 묻지마 인기마들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능력과 전개를 바탕으로 한 인기마인지 아닌지 이런 옥석을 가리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이세마 루키원 1000m 경주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전개를 좀 간단히 보면요. 1번마 버디버디, 7번마 절대보스, 8번마 여수파이터, 이 세 마필이 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3번마 투투JS나 4번마 페가콘, 5번마 아이윌더스타, 6번마 솔레다드 등이 치열하게 선입권에서 좀 자리 잡기 경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1번마 버디버디는 직전 경주에서, 그러니까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도 역시 좀 순발력이 있음을 보여주기는 했고 자기 걸음은 내줬었습니다. 좀 아쉬운 3착을 하긴 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고 선행 승부를 좀 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저 역시도 1번마 버디버디는 좀 입상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외곽에 있는 이 7번마 절대보스는 순발력은 있어 보여요. 순발력은 있어 보이는데 아직 그 막판 탄력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최은경 기수 상당히 좀 안정적인 전개를 하는 그런 기수긴 한데, 솔직히 선행마를 잘 기승한다, 저는 이렇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7번마 절대보스는 조금 불안한 인기마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외곽에 있는 8번마 여수파이터가 지금 데뷔전에 나섰습니다. 근데 뭐 믿고 보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이제 주행심사에서도 좋은 순발력을 보였기 때문에 비록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좀 초반에 앞선을 좀 장악하고 간다면 좋은 성적도 좀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6번마 솔레다드는 직전 이 막판 탄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조금 주목하고 있는 말은 5번마 아이윌더스타입니다. 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주행심사에 나왔었고 9월 달에 이제 연습 주행을 했는데, 자, 9월 달 이 연습 주행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걸음을 숨기고 모래를 맞추면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과연 어떤 걸음을 낼까를 좀 연습을 해봤다라고 보이고, 이번 경주가 어차피 신마 경주고요. 아주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뭉칠 가망이 있죠. 이랬을 때 근성을 가지고 뛰어 들어올 수 있는 마필로 5번마 I Will The Star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분할 경주고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2세마 경주입니다. 드러난 능력이 크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 변화된 날씨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뭐 강하게 믿고 베팅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버디버디, 5번마 I Will The Star, 6번마 솔레다드, 8번마 여수파이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원 10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 4마필이 나오고,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4마필이 나오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3번마 원더풀 엔도버, 4번마 닥터 쿠쿠, 5번마 서던저이, 이 세 마필의 선행 경합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 4번마 닥터 쿠쿠는 솔직히 지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 앞선을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전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자, 보여진 순발력으로는 이 3번마 원더풀 엔더버가 가장 앞서 있기도 하거니와, 상당히 선행마로서의 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아직 그 2번의 실전 경험에서 막판 탄력이 나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수도 유현명 기수, 페로비치 기수에서 김철호 기수로 바뀌었다. 좀 기수에 대한 믿음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죠. 근데 뭐 김철호 기수도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직전 경주 3착을 차지했었던 이 5번마 서던조이.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비인기마였죠. 비인기마였는데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버텨냈었습니다. 좀 아쉬운 3착을 차지하긴 했는데, 최근 상승세 좋은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전 경주처럼 앞선에 좀 붙이는 경주를 할 가망이 높고요.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이 있는 이 3번마 원더풀 엔더버와 5번마 서던조이, 이 두 마필의 승부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행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신마들도 아주 뭐 장래 발전 기대치가 높다 뭐 이런 마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보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번마 베스트 듀오, 이 마필이 이제 8월 5일 날 김혜선 기수가 주행 심사를 했는데 능력 미달이 나왔어요. 근데 8월 20일 날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주행 심사에서 1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주행 심사 기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이때는 앞선 승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필이 조금씩 좀 힘이 붙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화가 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경주 레이스 자체가 물론 발빠른 선행마가 있습니다. 3번마 원더풀 엔더버나 5번마 서던조이도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하지만 게이트 A점이라는 곳도 있고, 정도윤 기수가 좀 기습 선행을 간다면 막판 버티기도 가능한 그림으로 보이고요. 저는 장래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이 7번마 바람바람,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매니 피해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도 갖고 있고 480kg대 체격도 당당한 마필인데, 이게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가의 마필은
한두 마필을 제외하고는 언젠가 한번 일을 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주행 심사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뭐 인기권에서 약간 좀 밀려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데뷔전에서 바로 실전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실전용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강한 편성은 좀 아니고,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의 끝걸음이 좀 검증이 안 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7번마 바람바람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에 이 취입 타이밍 기회는 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베스트 듀오, 3번마 원더풀 랜도버, 5번마 서던조이, 7번마 바람바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600m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부산에서 국산마 6등급의 1600 경주라면 기본적으로 부진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위군의 부진마들은요, 특징이 스타트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초반에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마지막에 만회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경주에서 그럼 과연 통할 수 있는 말이 뭐냐를 찾는 게 이런 부진마 경주의 해답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 1, 2를 다툴 말이 10번마 닥터 펜타곤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 순발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2번 게이트에서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하위권, 그러니까 인기가 좀 밀려 있었던 마필인데, 제가 이때 이 마필을 추천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습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다. 그러니까 기습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어차피 국산마 6군의 약편성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번 경주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번마 닥터 펜타곤의 입장에서는 좀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외곽이긴 하지만요. 거기에 이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직전 경주처럼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필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급격히 이 마필의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m라면 어느 정도 앞뒤가 되는 모습을 갖고 있고 좀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1400만 돼도 마필이 좀 헤매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막판 탄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경주 물론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장을 까고 나가면 버틸 가망이 높습니다. 높기는 한데 저는 전체적인 경주의 전개로 봤을 때 이 10번마 닥터 펜타곤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10번마 닥터 펜타곤을 좀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경주고요. 이번 게이트에 있는 선샤인 스타가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우승이 없이 준우승 1번, 3착 1번을 갖다 대는 말인데, 꾸준히 이 착승권 언저리에서 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의권 전개를 하면서 막판 탄력으로 붙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가 아까도 말했듯이 국산마 6군의 부진마들 결국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리고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10번마 닥터 펜타곤이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가운데 마지막 한 마를 노릴 수 있는 마필로 저는 2번마 선샤인 스타가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1번마 멋진 하루, 다시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4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정상적인 중량이죠.
부담 중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좀 스타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좀 들쭉날쭉한 마필이기는 한데 끈끈하게 좀 붙을 수 있고 게이트의 이점도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말은 이 7번마 정문치타입니다.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3착 1번 한 게 단데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닥터 펜타곤과 함께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게이트로 봐서는 7번마 정문치타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좀 보여줄 걸음으로 봐서는 저는 7번마 정문치타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4번마 어게인 헬렌입니다. 자,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아예 안 되는 말이에요. 스타트가 아예 안 되는 말인데 마지막 막판 탄력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어게인 헬렌의 입장에서요. 이 정도 편성에서 입상권 안에 못 들어오면 이 마필은 이제는 잊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벌써 국산마 6군에서 15전을 뛰는 동안에 준우승 1번, 3착 1번이다. 그러면은 포기해야 되는 마필이기는 한데 편성 자체가 너무 허접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겁없이타는 이제 신인 기수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인기마라면 크게 어떤 견제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인기마를 제외하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좀 따르는 그런 배팅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위험 부담을 해지할 만한 배당의 메리트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멋진 하루, 2번마 선샤인스타, 4번마 어게인 헬렌, 7번마 정문치타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7번마 SL킹과 8번마 베텔게우스 이 두 마필에 좀 인기가 집중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저도 보여줄 걸음 그리고 향후 발전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 다른 부진마들보다는 이 두 마필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는데 좀 문제점들을 안고 있죠. 자, 이 8번마 베텔게우스는 이제 데뷔전에서 이제 선입 승부를 하고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마지막 막판 탄력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힘이 남았었죠. 근데 직전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 좀 생각보다는 무기력하게 좀 무너졌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물론 뭐 승군전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500kg가 넘는 당당한 최고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거리를 급격하게 늘렸다는 겁니다. 1000m, 1200m로 소화하고 바로 1600으로 갔어요. 물론 편성이 뭐 그렇게 강편성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거리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7번마 SL킹은 제가 발전 기대치를 좀 높게 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벌써 4세 수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잔병 치레도 많았고 직전 그 작년 4월 달에 출전을 하고 거의 뭐 1년 넘게 거의 1년 한 2개월, 3개월 동안 장기 휴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휴양 복귀전에서 이제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는데 직전 8월 19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마답게 여유 있게 조금은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순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오는 힘, 중속이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인데 비록 이번이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긴 하지만
좀 괜찮은 편성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윤영석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이제 3kg의 감량 이점도 안 왔습니다. 자, 이런 점이 좀 좋게 작용은 하는데 역시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있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7번마 SL킹이나 8번 베텔게우스가 보여진 모습으로는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긴 한데 단점들은 좀 안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차라리 이 인기마 두 마필보다는 차라리 5번 게이트에 있는 스마일리 레리가 훨씬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앞선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직전 승군전에서 아쉬운 3착을 기록하긴 했어요. 그리고 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거. 이 착을 했던 마필과 거의 1분 정도의, 그러니까 1초 정도의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의 한 6마신 정도 차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착차가 좀 많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다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3세고 좀 있으면 4세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죠. 자, 저는 이런 면에서 최고 인기마인 이 7번마 LCL킹이나 8번 베텔게우스 이 두 마필의 조합도 좀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지만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전 스마일리 렐이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3파전의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지금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11번 쾌한황금입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완전 바닥권의 마필이고 5세 수말에 27전에 우승 2번, 3착 4번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데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걸음을 냈었는데 승군한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준호 기수가 40승을 기승을 하면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정식 기수가 됐기 때문에 감량이 좀 더 없어졌죠. 근데 이마필이 지금 조교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편성이라면 한 번쯤은 좀 승부를 해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견제가 없습니다. 이마필은 지금 견제 없이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막판 직선주로 해서 외곽에서 좀 자기만의 걸음을 낸다면 전혀 가망이 없는 마필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입상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5번마 스마일리 레리, 7번마 SL킹, 8번마 베텔게우스, 11번마 쾌한황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 혼종 구도로 보고 있고요. 인기마가 좀 선전할 가망이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3번마 한평맨, 7번마 피플파워, 8번마 캡틴 골드, 11번마 JS데이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3번마 한평맨은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연속해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고요.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 탄력적인 모습도 좀 갖고는 있는데 약간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일단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있고 역시 그 발빠른 순발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전개도 가능해 보이고요. 7번마 피플파워는 뭐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최근 두 경주 연속 2착을 하면서 역시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뭐 선행 선입 그리고 막판 탄력 뭐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솔직히 강자의 면모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마차격도 상당히 당당하고요.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상위군까지 최상위군까지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마필들이 어차피 이세마예요. 한평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쌓아가면서 마필이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8번마 캡틴 골드가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경주 우승, 그리고 직전 승군전에서 편성이 비교적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승부를 하면서 이제 2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5km의 감량 2점을 안았는데, 감량 2점을 안은 거는 좋은데 과연 최시대 기수의 기승술과 권호찬 기수의 기승술을 본다면 글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필을 생각해야 될 거는 레이팅이 35입니다. 제일 높죠. 그러니까 뭐 착수군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3차 안에만 들어오면 승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을 보면 다 선행승부예요. 근데 순발력이 아주 막강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이 3번마 한평맨이라는 마필이 원체 순발력이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8번마 캡틴 골드의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승부가 될 것이냐? 이런 점도 한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여진 액면의 모습으로는 가장 우수하다고 봐야죠. 자, 11번마 JS데이는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직전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 승부에 성공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티기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만 갈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인기마 네 마필이 대부분 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선행습성이라는 겁니다. 다 앞선에 나가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7번마 피플파워 정도가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해봤던 마필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거고, 만약에 서로 간에 심한 견제를 좀 하다 보면 엉뚱한 전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들이 마지막 탄력을 보이면서, 이 탄력을 보인다라는 게 그 마필의 능력이 좋았다가 아니고 앞선의 인기마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속에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뭐 5번마 트리플 질주라든가 9번마 오메가걸, 12번마 인디언 파티, 뭐 이 정도의 마필이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과연 자력으로 이 인기마들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게이트에 있는 아너퀸이 최근 완전히 좀 바닥권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요, 강급이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아너퀸의 입장에서는 이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에 있어서 앞선의 마필들의 인기마들의 아주 혼전 상황을 틈타서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5마필의 혼전 경주가 될 가망이 높은데, 결국 현장 상황 속에서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 어느 한 마필을 조금 뒤로 돌려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인기마 중에서 11번마 JS데이가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 이것 때문에 힘만 쓰고 마지막 무너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을 노리고 2번마 아너퀸을 좀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2번마 아너퀸, 3번마 한평맨, 7번마 피플파워, 8번마 캡틴 골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상으로는 뭐 한 중간 편성 정도 될 보이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발력 좋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서로 압박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연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느냐고 이 선행 경합을 역이용할 추입 탄력 있는 마필이 있느냐인데, 자, 저는 일단 이 1400m 경주 거리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 이점을 안고 있는 이 2번마 한양 은산삼, 이 마필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막판 탄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발전 기대치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3세 거세마, 그리고 오전을 뛴 마필인데 지금 부담 중량이 58입니다. 자, 직전 경주 58을 달고 다실바 기수가 이제 12번 게이트에서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막강한 마필이고 500kg가 넘는 당당한 체구의 마필이긴 한데 부담 중량이 좀 과하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직전에 이제 부담 중량 58을 달고 레이팅 50에서 절묘하게 4착을 갖다 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국산마 4군 경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마필은 별정 경기에 나오든 핸디캡 경기에 나오든 뭐 부담장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마 한양 은산삼이 이번 경주 좀 최선의 승부를 하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후착고는 조금 오리무중입니다. 뭐 게이트에 이점 안고 있는 1번마 헬로윈 파티라든가 또 형군에서 잔뼈 굵은 4번마 오르다, 그리고 순발력이 좋은 5번마 그린치타, 3연승에 도전하는 8번마 한센이천, 그리고 10번마 퀴넬리, 뭐 이런 마필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1번마 헬로윈 파티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다. 이 점이 조금 불안 요소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마필도 좀 앞뒤가 다 되는, 그러니까 선추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죠. 6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 3번을 차지를 했는데, 뭐 싸웠던 마필들도 비교적 편성이 뭐 아주 강편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편성은 아니었다 라고 봤을 때 편성상 이 마필도 충분히 자력 승부가 좀 가능한 마필로 보이고요. 4번만 오르다는 꾸준히 인기마입니다. 꾸준히 인기만데, 그리고 착승권 언저리에서 맴도는 마필이기는 한데 조금 자력 승부, 그러니까 승부 근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3, 4코너 무빙으로 앞선을 나오는 마필인데 이제 그러다가 힘을 좀 많이 빼는 마필이거든요.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자, 5번만 그린치타는 선행 승부입니다.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좀 편안한 선행이 된다면 저는 이 그린치타가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치타가 과연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그 정도의 능력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8번마 한센이천은 이제 승부전에 나서는데 솔직히 국산마 5군 직전 경주 우승한 경주가 글쎄요, 편성이 좀 약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군전에서 좀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차라리 좀 근성을 갖고 있는 10번마 퀴넬리가 좀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는데 이 마필도 뭐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 더 뛰는 마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따라가는 전개가 안 되는 마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10번마 퀴넬리 입장에서 서승훈 기수가 무턱대고 선행 승부를 하지 말고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앞선이 상당히 두터워질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어부지리로 외곽 게이트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말로 저는 11번마 모닝 썬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추입 탄력은 상당히 막강한 마필입니다. 막강한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스타트죠. 스타트가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리 흘러가는 흐름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만약에 벌어진다 라고 한다면 모닝 썬더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만약에 앞선이 좀 편안한 전개들을 해서 힘한 배에 성공하는 전개를 한다면 아예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편성 자체가 재미있는 그런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헬로윈 파티, 2번마 한양 은산삼, 10번마 퀸엘리, 11번마 모닝 썬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난타전이 좀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발전 기대치가 좀 큰 말이 8번마 언브레이크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작년 12월 달 데뷔전에서 막강한 순발력을 보이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거의 한 9개월 동안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주행심사에서 역시 뭐 순발력 있는 모습, 예전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2착을 차지하고 이제 휴양 복귀 전에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 9개월의 공백 기간이죠.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과연 이 그 휴양 복귀 전에서 경주거리 감각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앞선 승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마필은 지금 1억이 넘어가가지고 고가의 마필이죠. 거기에 벌써 이제 4세가 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마방이나 마주의 입장에서는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8번 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 그리고 휴양 공백이 있다라는 부담이 있고, 일단 이번 경주에 순발력 좋은 마필이 1번마 국사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좀 고전을 했었는데 최근 경주 2착, 1착을 차지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순발력은 상당히 막강한 마필인데 게이트에 2점도 안 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는 한데 문제는 승군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 좀 격이 다르다. 이 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마필로 봐야 되고요. 자, 4번마 알파토르가 지금 혼합 4등급의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심사에서도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김혜선 기수의 특징을 좀 보면 저는 솔직히 김혜선 기수의 기승술이 선행마한테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할 때 이 김혜선 기수가 약간 일어나면서 스타트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덜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보다는 선임마,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에 조금은 더 최적화된 기수가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이 4번마 알파토르가 어쨌든 지금 데뷔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행심사 기록도 보면요, 초반 순발력도 보였지만 막강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데뷔전이긴 하지만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 근데 문제는 이 4번마 알파토르를 가지고 이제 신말하는 것 때문에 어렵게 선행 승부를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려운 승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번마 네임드가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의 여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강력히 좀 입상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베팅하기는 좀 어렵다. 자, 이번 경주도 앞선 전개할 마필이 상당히 많아요. 1번마 국삭스라든가
또는 뭐 4번마 알파토로, 5번마 드로모스, 7번마 크라운 펑키도 역시 순발력 좋은 마필이고요. 8번마 언브레이크, 9번마 꽃가걸음, 다 앞선 전개라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런 마필들을 다 보내놓고 마지막 직선주로, 비록 단거리 1200m 경주거리긴 하지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1200m 경주거리가 추입 승부가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예상외로 추입 승부가 많아요. 그랬을 때 외곽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2번마 매니어게인입니다. 자, 이 마필이 마지막에 아주 끈끈한 탄력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한 발이 아쉬워서 이제 우승을 지금 계속해서 못하고는 있는데 분명히 마지막 날라오는 탄력만큼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막판 앞선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왜? 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마지막 날라오는 탄력을 가지고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2번마 매니어게인이기 때문에 이 12번마 매니어게인의 전개가 좀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굿삭스, 4번마 알파토르, 8번마 언브레이크, 12번마 매니어게인,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8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죠.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역시 뭐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은 좀 높은데 위험한 인기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군의 차서 잔뼈가 굵은 마필도 있는 반면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들이 있는데 그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들도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필들 간의 능력 차이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마필이 좀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 뭐 이런 마필도 솔직히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 7번마 갤런트 워리어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1800m를 뛰다가 지금 1600m로 경주거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800m 최근, 그러니까 승군한 이후의 경주를 보시면 조금은 아쉬운 승부였죠. 앞선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글쎄요, 이 갤런트 워리어의 입장에서는 입상을 했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최근 유연명 기수가 조금 폼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도 이 7번마 갤런트 워리어가 앞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 9번마 닥터페이스 이 마필이 상당히 순발력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 전개에 휘말릴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7번마 갤런트 워리어는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앞서 언급드렸던 이 9번마 닥터페이스 이 마필은 어쨌든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 이제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해서 감량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담 중량이 4kg 올라와서 57.5.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좀 높아졌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아마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이 7번마 갤런트 워리어, 8번마 마이 데스티니와 함께 이제 이 9번마 닥터페이스가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1600m 경주 거리에서 솔직히 부담 중량만 아니라면 저는 이 닥터페이스가 그냥 한 바퀴 일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였습니다. 근데 부담 중량이 좀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필을 완전히 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차라리 장래 발전 기대치 있는 이 6번마 운주 히어로 이게 마일 경주하고 더비 경주에 연속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 이후에 일반 경주로 들어와서 1착, 2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군전에 나왔다. 그러니까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5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고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6번마 운주 히어로가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차분한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게이트에 있는 캐치 더 스카이도 지금 이번 경주가 승군전인데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초반에 과연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벌리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만약에 거리가 많이 벌어진다면 이 캐치 더 스카이가 마지막 기회를 잡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 무뎌지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취입 타이밍 한 발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이제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완전히 늑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늑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탄력으로 이제 3차까지 갖다 댔는데 이 3착을 대는 바람에 지금 4군, 그러니까 국산마 3군으로 승군을 하고 말았죠. 이 점이 어떻게 보면 또 캐치 더 스카이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국산마 4군에서 한 번 더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자,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3kg의 감량 이점까지도 안았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5번마 선셋 멜로디도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는 한데, 자, 이제 승군전에 나왔기 때문에 글쎄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윈드하이.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인기 1위마였습니다. 근데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걸음이 완전히 죽고 말았습니다.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는데, 자, 다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6월 12일 날 국산마 4군 1600m 경주에서 이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입권 전개 이후에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편성하고 지금 편성하고는 지금 편성이 훨씬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12번마 윈드하이를 아주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막판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필이 7월 17일 날 KNN배에 나왔었거든요. 대상경기 출전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도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마필이 왜 대상경주에 나왔을까? 대상경주에 나왔을 때는요, 장점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강적 틈에서 한번 겨뤄봤다라는 그런 점도 있지만 단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대상 경주 출전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심기일전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경주를 했을 때, 즉 선행마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요,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 마필은 외곽에서 괜히 직전처럼 뭐 선행 나오고 막 이러면 마지막에 걸음 죽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따라간다라는 생각만 갖고 간다면은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한 번의 기회는 잡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이 마지막 경주인데, 마지막 경주가 솔직히 편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전개에 따라서 여차하면 승부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 캐치 더 스카이, 6번 운주 히어로, 9번 닥터페이스, 12번 윈드하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